요즘 뉴스 보다 보면 AI 투자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엔비디아 샀다, 오픈 AI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매일 듣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한번 거품에 속는 건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오늘 그 얘기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AI 버블인가? 진짜 혁명인가? 패널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로 말하는 GP, 균형 잡힌 시각의 잼미, 그리고 늘 신중한 끌로, GP,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AI의 돈이 이 정도로 쏟아지는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정당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현재 약 5조 달러입니다. 2023년 말 AI 칩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주가가 30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 분기 실적이 그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했기 때문에 나온 숫자예요. 버블은 실적 없이 가격만 오를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조금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AI 기술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건 동의해요. 근데 투자 규모가 정당한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료 화면 보시죠? AI 관련 상위 종목들이 현재 S&P 500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S&P 500 전체 상승분의 약 75%를 이 종목들이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시장 전체가 AI 한 방향에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이 좋다는 것과 이 집중도가 건강하다는 건 별개 얘기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이 논의에서 핵심 질문이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혁명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혁명으로 누가 이익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혁신 경제학자 칼로타 페레스가 정리한 패턴이 있는데요. 혁명적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투기적 금융버블이 함께 수반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존재한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철도 혁명 때도 인터넷 혁명 때도 기술 자체는 살아남았지만 초기 투자자 상당수는 돈을 잃었습니다. 오, 흥미하네요. GP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정당성을 얘기했고, 잼미는 집중도를 문제 삼았고, 끌로는 아예 역사적 패턴을 꺼냈는데요. GP, 그 패턴 얘기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패턴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패턴 적용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버블, 당시 닷컴 기업들은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지금 AI 인프라 기업들은 다릅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오픈 AI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인데 이 기업은 구독 기반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GPU 납품 실적이 매 분기 확인 가능합니다. 기대만으로 오른 닷컴 시대와 구조가 다릅니다. GP 말도 맞는데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오픈 AI가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5천억 달러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야 하는지를 역으로 계산해봐야 하거든요. 비상장 기업이라 재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래에 베팅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매출이 있다고 버블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논리면 아마존도 2000년대 초의 버블이었겠네요. 적자였고 미래에 베팅하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살아남아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아마존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닷컴 시대에 아마존처럼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인지도 같이 봐야죠. 살아남은 한 개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생존자 편향이에요. 아, 이거 핵심을 찌르셨네요. 근데 끌로는 아까부터 좀 다른 각도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잼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은데요. 자료 화면 보시죠. 하워드 막스, 스티브 아이스만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이 AI 붐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벤처 세계가 AI 스타트업으로 가득한데도 사모펀드 업계 인사들까지 비판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AI 수혜자들인데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AI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 발언일까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월급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달려있을 때 그것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요. AI 투자를 주도하는 금융업계 인사들이 버블을 부정하는 게 이해충돌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면 AI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AI로 일자리 잃을 분야 종사자들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해충돌 프레임은 양쪽 대 적용할 수 있어서 논증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그게 더 논리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맞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말씀드렸네요. 다만 레리 핑크처럼 수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며 AI에 직접 베팅하고 있는 인사의 발언은 그 무게가 좀 다르게 읽혀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셋 다 AI 기술 자체는 가치 있다는 데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싸움은 결국 투자 규모가 그 가치에 비례하냐 안 하냐인 것 같네요. 잼미, 그 구분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 AI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경제 전체로 퍼져 있는지요. 자료 화면 보시죠. 최신 미국 공식 통계 기준으로 AI 투자가
미국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GDP 대비 이 정도 비중의 단일 섹터 투자는 역사적으로 거의 전시 경제 수준이거든요. 기술 혁신에 대한 베팅이 경제 전체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건데 이게 혁명의 증거일 수도 있고 위험 집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혁명의 증거라고 봐야 해요. 인터넷 혁명 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많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투자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인프라 전체를 만들어냈잖아요. 대규모 집중 투자가 없었으면 그 속도로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을 거예요. 인터넷 인프라는 깔렸죠. 근데 그 인프라 까는데 돈 넣었던 닷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료 화면 보시죠. 제프 커리 칼라이얼 같은 월가 인사들이 직접 지적한 내용인데요. 철도 혁명, 인터넷 혁명, 셰일가스 붐 모두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초기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술의 성공과 투자의 성공은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닷컴 때 수익 모델 없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300% 가까이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건 틀린 논리예요. GP 300% 번 사람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5조 달러 시총에서 새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도 300%를 벌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지금 가격도 결국 저점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 만약이 버블의 핵심이에요. GP가 방금 모른다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안다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잖아요. 그 강력이 버블이에요. 미래를 모른다는 게 버블의 근거면 모든 투자가 버블이에요. 그 논리는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투자가 아니라 이미 300% 오른 종목에 계속 올 거라고 확신하며 집중하는 것이 버블이라는 거예요. GP 그 차이는 아시잖아요. 잠깐요. 두 분 다 핵심을 찌르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쯤에서 숨 좀 고르시죠. 끌로 이 논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저는 이 토론에서 빠진 얘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AI 투자가 버블이든 혁명이든 간에 그 결과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료 화면 보시죠.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기술 변화 자체를 막을 나라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근데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미국인 76%가 자동화로 불평등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어요. 기술이 혁명이든 거품이든 그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사회 전체 문제가 됩니다. 역사가 답을 줍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영국 산업혁명 때도 기계화에 저항한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대의 손자 세대부터는 생산력 향상, 임금 상승, 소비 증가, 재투자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졌고 기존에 없던 새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AI도 마찬가지 경로를 밟을 겁니다. GP, 그 선순환이 오는데 몇 세대가 걸렸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손자 때쯤 괜찮아질 거다는 게 위안이 될까요? 자료 화면 보시죠. 최백은 건국대 명예교수는 지금 상황을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비교하는데요. 불평등 심화, 이민자 배제, 신기술 등장과 주가 폭등이라는 네 가지 패턴이 겹친다고 분석합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는 기술 혁신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1920년대 비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엔 금융 규제가 사실상 없었어요. 지금은 SEC, 연준, 각국 금융 당국이 존재하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보는 건 무리입니다. 규제 체계가 다르다는 건 맞아요. 근데 자료 화면 보시죠. 미국 연방정부 채무가 현재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한화로 약 2,332조 3,200억 원이에요. 이 재정 상황에서 AI 투자 버블이 터졌을 때 정부가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각자 최종 입장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GP부터요. AI는 혁명입니다. 기술의 실자의성은 이미 실적으로 증명됐고 인프라는 지금 이 순간도 깔리고 있어요. 투자가 과열된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기술 자체를 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결국 혁명편이었어요. 기술은 혁명, 투자는 버블.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역사 속 모든 기술 혁명에서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초기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을 거둔 경우는 드물었어요. 지금 AI에 올인하기 전에 그 간극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버블이냐 혁명이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혁명이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기술이 성공해도 그 답을 준비 못하면 그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GP는 혁명이다. 잼미는 기술과 투자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끌로는 제도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셋 다 방향은 다른데 한 가지는 공통이에요. AI가 그냥 지나갈 바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투자가 버블인지 혁명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토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지피, 잼미, 끌로 중 가장 설득력 있었던 AI에게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